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이 되실 그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전제. 자, 이번 수업은 우리 동영상 수업으로 54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54강 수업은 저희 교재 653페이지 문제 804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를 또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54강에서 이제 공공안녕정보경찰활동 기출문제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04번부터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804번을 보시면 집시법상 제한통고, 금지통고, 보완통고 이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자,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찰서장이 되겠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여기 볼까요? 거주자, 주거지역이겠죠? 관리자, 중요시설지역이겠죠? 이러한 곳에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제한 또는 이러한 것들을 통고할 수 있으며, 통고할 수 있습니다. 제한 통고의 경우에는 그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자, 여러분 이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 여러분 금지 사유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O가 되겠습니다. 법률 조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신고서 기재사항의 미비점, 보완 통보를 할 수 있죠. 12시간 이내 24시간 기한. 그래서 3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번을 보시면 보완 통고 있죠. 여러분들 이 보완 통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기 지문의 내용을 보면 문자 메시지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명백하게 4번이 틀렸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805번 보겠습니다. 805번 집시법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1번 볼까요? 자, 5개 집회 시위 장소가 2곳 이상의 시도경찰청의 관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답이 나와야죠.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죠. 그래서 주최지 관할 시도경찰청장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O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신고서 기재사항 미비점,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죠. 자, 시간은요. 접수증 교부 12시간 이내, 그리고 24시간 기한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 엄청 자주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여러분 철회 신고서의 제출입니다. 여러분 철회 신고서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그 일시에 12시간 전이 아니라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태초에 집회 신고서의 제출. 자, 집회 일시 날짜가 있겠죠? 정해놓은 그 집회 일시에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도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80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위해서 반복되는 문제라도 계속적으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806번에 보시면 역시 집시법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자, 1번 볼까요, 여러분? 자, 신고서 기재사항에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또 나옵니다. 그러면 보완할 것을 통보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자, 이러한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4시간 기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읽으셔야 돼요. 보완 통보는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주체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합니다. 함정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체자 또는 질서 유지인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보완 통보. 여러분 보완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구두라고 돼 있죠. 그래서 틀렸죠.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집회 신고를 받은 경찰 관서장, 집회 시위를 평화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때 이때 주체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되죠. 질서 유지인에게 알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집회와 시위가 개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최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질서 유지선을 변경할 수 있죠. 자, 그러할 경우에는 질서 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국가경찰 공무원이 구두로 변경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따라서 806번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0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07번에 보시면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해산 절차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종결 선언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종결 선언의 요청은 경찰관이 주최자 등에게 합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또 기억하실 건 필요적 절차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종결 선언의 요청 이후에는 여러분들 자진 해산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자진 해산의 요청은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에게 합니다. 따라서 자진 해산 요청을 할 때에는 3회 이상 자진 해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진 해산이라는 용어 또는 문구가 반드시 표시가 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자진 해산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을 때 역시 해산 명령을 내리죠. 역시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에게 내립니다. 자, 그런데도 해산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직접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자진해산 요청, 종결선언 요청, 여러분 순서가 틀렸죠? 먼저 종결선언 요청부터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X가 되겠습니다. 자, 자진해산 요청. 여러분 자진해산 요청은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에게 하죠. 집회의 주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종결선언. 여러분 종결선언은 누구한테 합니까? 주최자 등에게 하죠. 그래서 먼저 주최자에게 요청하는데 주최자가 현장에 없네요. 자리에 없네요. 그러면 주최자와 관련을 맺고 있는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지인 이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없으면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필요적 절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자진해산 요청할 때 자진해산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0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적절한 것 다 찾아봐야죠. 자, 여러분 보시면 1번 집회란, 여러분 집회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행진하고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고, 여러분 이거는 집회가 아니죠. 바로 시위죠. 시위.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질서유지선의 설정인데요. 이런 질서유지선의 설정은 최대한의 범위가 아니죠. 최소한의 범위죠. 따라서 2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 3번 지문은 여러분들 꼭 별표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헷갈릴 수 있고 함정이 많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집회 신고 장소가, 즉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장소가 여러분 나의 주거지역이에요. 시끄러우면 짜증나겠죠. 자, 다음 여러분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군사시설이에요. 여러분 집회 신고 장소가 이러한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서장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해당 지문은 X인데 여기 보시면 상가 밀집 지역 있죠. 여러분 상가 밀집 지역은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가 밀집 지역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제한 통고,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3번은 역시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신고서 기재사항의 미비점. 이러한 경우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죠. 통고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누구에게? 주최자에게. 기한은 접수증 교부 12시간 이내 그리고 24시간 기한. 그래서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808번 적절한 설명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번 있죠. 상가 밀집 지역.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서 집회 많이 하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809번입니다. 자, 역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러분 1번 볼까요? 태초 집회신고서 제출.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 그리고 24시간 전. 여러분 이 24시간 전이 틀렸죠? 48시간 전이죠. 맞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 접수증의 교부예요. 접수증. 집회 신고서 제출에 따른 접수증의 교부는 12시간 이내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접수증을 교부해야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이 나오죠. 신고서 기재사항의 미비점. 접수증 교부 12시간 이내 주최자에게 24시간 기한 보완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철회 신고서. 여러분 철회 신고서는 24시간 전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809번의 적절한 설명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10번을 볼게요. 자, 810번도 유사한 문제죠. 그러나 중요한 건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시법에서도 판례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자진해산 요청이네요. 여러분 이 자진해산을 요청할 때 자진해산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사용될 필요는 없죠. 그 취지만 포함되어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은 5가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여러분 지문은 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실질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냐면 여러분들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집회신고서가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회를 개최했네요. 절차적 정당성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집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집회가 보호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루어진 집회의 내용을 보니까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 처음 보는 거죠. 문제풀이에서.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 집회 신고를 할 때 꼭 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집회는 어디서 했냐? 꼭 왜가 아니고 옥내 집회로 개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서 기재된 사항, 즉 옥외 집회를 하지 않고 옥내 집회를 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신고 범위를 일탈한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옥내 집회는 원래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없죠. 그래서 X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뭐 반대의 의미가 있을 수는 없겠네요. 옥내 집회는 일단 신고 의무는 없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그러니까 어떤 건물 또는 시설이죠. 이러한 곳에서 옥내 집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옥내 집회라고 해도 타인의 법익 침해,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해산명령의 대상이 당연히 되어야죠. 그래서 5조. 따라서 여러분들 81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러한 판례 내용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8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시법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볼까요 여러분? 갑이라는 단체가 A 공원에서 집회를 하네요. 그런데 이 A 공원이 전북 군산경찰서 관할입니다. 이 지문은 좋은 지문이죠. 출제자가 좀 신경을 쓴 지문이죠. 그래서 5개 집회를 갖고 이 갑 단체가 비광장으로 행진까지 하네요. 그런데 이 비광장은 충남 서산경찰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따져보면 두 곳 이상의 동일 시도경찰청에 있는 동일 시도경찰청의 관할 경찰서는 아니죠. 맞죠 여러분? 따라서 이것은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의 관할이죠. 맞죠 여러분? 전북경찰청과 충남경찰청 관할이니까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의 관할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집회신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되느냐? 주최지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지문에서 주최지는 5개 집회를 여는 A공원, 즉 전북경찰청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청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X입니다. 이 1번 지문의 집회신고서 제출 기간은 전북경찰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여러분 집회신고를 할 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보완통보 관련해서 형식적인 미비점은 보완통보가 가능한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통보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X입니다. 내용상 보완통보는 불가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철회신고서 제출. 여러분 철회신고서 제출은 24시간 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3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철회신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모든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집회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동일 시간, 동일 장소 중복되는 집회 신고가 있는 경우에 처음에 신청했던 곳, 여기에서 만약에 철회 신고를 안 하면 뒤에 신고했던 곳이 정당한 집회 행사 권한이 뒤로 밀렸잖아요. 그러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우리 8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집회 및 시위 관리 적절하지 않은 것. 이제 여러분들 상당히 쉽죠? 자, 봅시다 여러분. 경찰서장,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 공무원,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 명령하는 주체 될 수 있죠. 당연하죠. 자, 종결선언 요청.
종결선언 요청은 주체자 등에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주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주관자, 연락 책임자, 질서 유진을 통해서 종결선언 요청할 수 있죠. 자, 다음 여러분, 질서유지선. 질서유지선이 될 수 있는 건 사람의 대열, 그 다음에 버스 등 차량.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자진해산. 반드시 그 용어가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죠. 취지만 포함되어 있으면 되죠. 그래서 O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812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13번 볼게요. 이 813번이 집시법과 관련된 마지막 기출문제네요. 자, 기역부터 미음까지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거. 이거 여러분들 쉽습니다.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집회신고서의 제출 720시간 48시간 전까지.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철회신고서 24시간 전까지. 자, 다음 보안통보 12시간 이내 24시간 기한. 너무 쉽죠 여러분? 단답형 문제입니다. 따라서 720, 48, 24, 12, 24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제반 기출 문제들을 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814번부터는 역시 정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인데 이 정보가 무엇과 관련된 정보냐? 바로 인적 자원에 대한 신원 조사 정보. 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보안 업무 규정이라는 게 있죠. 이 보안 업무 규정에서 신원 조사 관련 규정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신원 조사 업무와 관련된 기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14번 신원 조사는, 여러분 신원 조사 결국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에 대한 신원 조사예요. 그래서 국가 보안을 위하여 실시하죠. 자, 다음 중 신원 조사의 내용이 아닌 것. 자, 여러분 신원 조사와 관련된 권한, 주체는 원칙적으로 일단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국가정보원장은 신원 조사를 할 때 어떠한 기준을 보냐면 충성심과 신뢰성,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심하고 신뢰성입니다. 다른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국가정보원장이 원칙적으로 신원조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의 일부를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우리 국가기관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기관들이죠. 여기에 위탁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하여야 한답니까? 위탁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관계기관의 장. 여러분 우리 국가
여러 기관들마다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 관계기관의 장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이 되면 경찰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정보원장이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위탁 안 한 상태라면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임용될 거니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하겠죠.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원조사의 결과 이 사람 뭔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한 각 관계기관의 장,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안대책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4번 지문도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건 원칙적으로 신원조사와 관련된 권한은 국정원장이 가집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와 관련된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위탁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다음 8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815번도 신원조사를 물어보고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신원조사는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요청? 여러분 딱 봐도 X죠. 맞죠 여러분? 신원조사는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 국가정보원장이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맞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정답 바로 나왔죠. 명백하게. 자, 2번을 보시면 공무원 임용 예정자. 여러분들이죠.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바로 3급 비밀 취급 인가를 가지니까 신원조사 무조건 해야죠. 자, 다음 여러분 여권, 선원수첩. 자, 사증 발급받으려는 자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원칙적으로 신원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대상자가 임용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죠. 맞죠 여러분? 뭐 서명을 받던가. 따라서 여러분들 815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816번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반복됩니다.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쉽죠 여러분. 이제 신원조사는 관계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한다? 직권으로 한다? 바로 틀렸죠. 여러분 바로 틀렸습니다. 예, 여러분 분필이 다 떨어져서 순간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국가의 보안시설 그리고 국가의 보호장비,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 자, 그리고 소속 직원을 당연히 포함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원조사 해야죠. 국가 중요시설 관리자인데, 보안시설 관리자인데.
자, 다음 여러분 공무원 임용 예정자, 일반 공무원,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여러분 3급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로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죠. 당연한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신원조사의 대상이 당연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여러분 이 질문 또 나오죠. 국가정보원장 관계기관의 장애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게 틀렸죠 여러분. 통보할 수 있으며가 아니고 통보하여야 한다죠. 함정이에요, 함정. 저도 순간 빠질 뻔했어요, 함정에. 그래서 여러분들 미음은 X입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817번 보겠습니다. 역시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국가정보원장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해를 끼칠 정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가 아니었죠. 자,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필요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5가 되겠습니다.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하죠. 그리고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하죠. 그래서 옵니다. 여건, 선원수첩, 사증 발급자 이러한 경우에 신원조사 대상이 된다 그랬죠. 자, 국가보안시설, 국가보안장비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기관 그리고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모두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속 직원은 제외한다. 여러분 항상 가로가 있으면 제가 유심히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여러분 이 신원조사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81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818번 문제는요. 우리가 정보 순환 과정에서 여러분들 정보의 요구 과정, 첩보의 수집 과정, 정보의 생산 과정, 정보의 배포 과정 크게 4가지가 있었죠. 거기서 여러분들 정보를 배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 보고서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보 보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보 보고서의 작성,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정보 보고서의 종류, 정보 보고서의 작성 방법인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보 보고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여러분 견문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견문은요. 본 거죠. 문, 들은 거죠. 그래서 견문은 보고, 들은 일종의 첩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와는 구별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견문 보고서는 경찰관이 공생활, 사생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수집하여 기술한 보고서를 말한다. 여러분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정보 상황 보고서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정보 상황 보고서는요. 다른 말로 속보라고도 해요. 속보. 자, 여러분 이것은 사회의 갈등 혹은 집단의 집회 또는 시위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사건들을 정리해서 내부에 전파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일단 사회 갈등, 집회 시위, 사용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이에요. 매일. 매일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다음날 아침에 경찰 내부, 경찰 기관 이러한 것들에 전파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보 상황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X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일 정보 보고서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정책 정보. 자,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듣고 개선책을 적은 거죠. 그래서 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정보 판단서라는 게 있어요. 판단. 여러분 이건 뭐냐면 견문, 자료, 종합 분석해서 작성한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견문 보고서가 발전하면 정보 판단서가 되겠죠.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81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가 2019년 그리고 동일하게 역시 견문, 정보 상황 보고, 정보 판단, 정책 정보 보고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정보 상황 보고 여러분 이거 틀렸죠? 매일이 아니죠. 정답은 2번이죠. 견문 보고, 정보 판단서, 정책 정보 보고서 우리가 이미 818번 문제에서 똑같이 다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보 보고서는 우리 시험하고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그나마 관련이 있는 건 실무 종합에서는 조금은 중요하게는 다루어지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819번 문제를 끝으로 이제 공공안녕 정보경찰활동과 관련해서 모두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습 중요합니다.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인 55강 수업부터는 여러분들 보안경찰활동, 다른 말로는 안보수사경찰활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55강 수업부터 본격적으로 보안경찰활동 기출문제를 풀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55강 수업, 54강 수업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복습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복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 55강 수업에서 보안경찰활동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